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지혜입니다. 네, 사실 이쪽에 저희 프로필이 나와 있고 이게 공식 프로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조금 더 수험생분들한테 와닿는 제 양력을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결국에는 PT가 안 됐나요? 죄송합니다. 요걸로 한번 그냥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네, 저는 이제 22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을 했었고요. 사실 상당히 고득점이 나왔었습니다. 수험 기간은 13개월 정도 했었고요. 다른 수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전 변리사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합격에 대해서 조금의 감각은 있긴 하였었지만 단기간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스케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완성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감각을 조금 세울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4번째 시즌을 마치고 나서 이제 프라임법학원에 이직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동안의 4번째 시즌 동안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다 직접 채점을 하고 첨삭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어떤 부분에서 수험생들이 실수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수험생들이 조금 더 약한 부분이 있는지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더 이제 감각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고 그런 노하우를 조금 더 강의 속에 녹일 수 있게 되었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 4일로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 우정노조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정노도 집배원 총파업이라고 해서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 파업의 법률적인 기초를 마련했던 것이 저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수험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요, 저가 수험을 할 때는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노동법 시험에서 판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장훈 노무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판례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암기가 딸렸었습니다. 판례를 좀 못 외우는 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이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글씨를 느리게 쓰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은요. 적은 암기량을 가지고서 그리고 너무 많은 글을 쓰지 않고서도 질 좋은 답안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수험 시절에도 조금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으로써 좋은 점수도 받았었고 그 노하우를 조금 수험에 그리고 좀 녹여가지고서 강의와 교재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 저는 지금 눈앞에 있는 과제,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 수업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일단 제가 만든 PPT 내용이고 제가 연기 때 이런 PPT를 띄워가면서 같이 수업을 하거든요. 여러분께서 이제 법을 보세요. 그리고 판례를 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판례 같은 경우에도 뭔가 굉장히 말이 길어요. 같은 말이 반복되고 문장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기 좋게 구조화해서 이해를 잘 해주시도록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좀 해요. 왜 하냐면은요. 이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같은 것은 이제 좀 약간 현실에서의 살아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노조법을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준으로 알아야 됩니다. 약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듯이 그런 개념으로 노동법이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와닿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저도 그런 입장에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노동조합의 파업을 다루게 된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조금 그림과 같은 것으로 직관적으로 풀어가지고서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이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시킬 수 있는 툴을 좀 많이 만들 거고요. 암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기 툴로서 두 문자라던가 아니면은 빈칸 채우기와 같은 것을 꾸준히 제공을 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연기부터 어느 정도 쓰기 시험이라고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쓰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고 무서운 형태로 제가 쓰기 시험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 시험을 보진 않고요. 저는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그 숙제를 내드리고 나서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첨삭을 해서 다음 주에 드리거나 혹은 이제 수강생이 적으면은 점심시간에 피드백해서 바로 그 날에 드리는 그런 식으로 매주 피드백을 해 드릴 거고요. 제 피드백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되게 유명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한 40명에서, 그러니까 30명에서 50명 그 사이로 이렇게 수강생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되더라고요. 네,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는 연기 1기까지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요. 오프라인 실강의 경우에는 전체 답안에 대해 가지고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사가 직접 채점을 하는 것과 이제 채점 알바를 쓰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출제 의도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출제 의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캐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답안에 녹여가지고서 그리고 강의에 녹여가지고서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조금 힘든데요. 올해까지는 이거 무조건 할 생각입니다. GS 3기 때 제가 거의 죽어나거든요. 근데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희 각오 말씀을 드리면은요. 갑자기 좀 이상한 애가 하나 뜰 거예요. 네, 좀 더 웃기는 꼰대에 대한 그 그림 짤이라고 하는 걸 갖고 오려고 했었는데 그냥 이걸로 가름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걸 갖고 왔냐면은 뭔가 재밌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재미없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친절한 강사에 속하거든요. 약간 착한 편이기도 하고 약간 성실한 편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요. 일단 계속 제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다행히 작년에 되게 많이 합격해서 나가셔가지고서 올해는 조금 더 뉴페이스이신 분들하고 강의를 같이 갖기는 했었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시긴 하시지만 제가 조금 더 악역을 맡아가지고서 푸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되는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장기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스포트를 한꺼번에 돌릴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하면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올해는 되게 열심히 푸시하고 잔소리하는 그런 스타일로 좀 바꿔보려고 이런 각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꼰대가 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